2027학년도 대비 수능 특강 문학 고전시가 사친가가 몇 강이죠? 7강인가요? 네. 7강 사친가. 일단 오늘은 EBS에 수록된 부분만 하는데 거기도 다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자 수능 특강에 있는 걸로는 몇 쪽이죠? 63쪽이요. 63쪽. 자 보기 문제 잠깐 볼까요? 자 66쪽에 문제 4번 사친가. 내신이니까 하긴 하는데 솔직히 요거는 그 잡가적 성격이 커서 수능에 나오기는 0순위로 잡기는 어렵고 1순위도 어렵고 한 3순위 정도? 근데 수능 특강에 처음 실린 거기는 해요. 원령체라고 하는 독특함도 있고, 여러분이 원령체를 배운 건 동동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농과 원령가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 두 편이 보통 대표적인 그 원령체인데 동동 말고는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원령체도 좀 독특함이 있고, 그런데 잡가로 볼 수 있는 성향이 좀 강해서 그리고 잡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냥 쓰잘데기 없는 고사를 막 끌어왔어요. 본문 내용과 관계없는, 그냥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갖다 끌어왔기 때문에 수능에 내면 밑에 각주를 막 달아줘야 돼요. 아니면 보기를 길게 주거나. 그래서 쪽수도 많이 잡아먹을 거고요. 그래서 수능으로 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6구에 나오면 버리면 되고. 자 4번 일단 내시니까 하긴 하는데, 자 잠깐 볼게요. 사친가의 사친, 친은 부모님을 뜻하고요. 사는 생각할 사자,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친이라고 하는 요거 작은 따옴도 붙은 건 사친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사친이라는 말은 어버이를 그리워하며 생각한다라는 의미다. 사친가는 항상 부모를 떠올리고 정성스럽게 성경 효를 실천하라 라는 핵심 주제를 작품 전체에 드러내긴 하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 명절의 놀이나 절기 행사, 당시 사람들의 풍속이나 농촌의 생활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내신으로 낸다면 농가 원령가를 주고, 농가 원령가에도 앞에 그 절기 소개,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게 들어가요.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농가 원령가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낸다면서 이렇게 낼 수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효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효라는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효도 있지만 플러스 1년을 지내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상황이에요. 분위기든 화제의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자 내신이니까요. 요거 쓰고 외우세요. 쓰세요 빨리. 부의자강 3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자 유친, 이건 오륜이에요. 유자가 들어가면 오륜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사친녀는 세소고개, 삼길 사자예요. 부모를 효로서 삼게 한다 이런 뜻이고, 적어도 반포지은 외워야죠. 까마귀가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줘서 효도한다는 거예요. 육적 해길 기억나요? 육적이가 그 귤을 품어가 훔친 건 아니고 먹으라고 줬는데 가슴에 이렇게 넣었다가 가져가려고 가져드리려고 했던 거지. 부모님께 자기가 안 먹고 자기 먹을 거를 인사하다 뚜루룩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이렇게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손순이라는 사람이 애 새끼를 매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새끼가 자꾸 엄마 밥을 빼서 먹거든. 응? 그래서 애 새끼는 다시 낳으면 된다고. 요즘 스타일 좀 엽기죠. 근데 어쨌든 효였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칠순이 돼서도 더 나이 많으신 부모님 앞에 꽃갈 옷을 입고, 색동 옷을 입고 꽃갈 모자 쓰고 춤을 추고 이렇게 즐겁게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혼정신성은 혼과 신을 빼면 정성이죠. 저물 무렵에 새벽녘에 부모님이 잘 지내시는지, 이부자리는 잘 괜찮은지 이렇게 돌봐 드렸다는 거예요. 자, 망원주정.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풍수지탄, 초도하지 못하는 탄식. 자,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자,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왔어.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몇 번? 5번. 근데 만약에 전혀 관계없는 게 나온다. 그럼 그때 맞게 해도 돼. 응? 요건 효도해야 한다 이런 거고 풍수지탄, 요즘 풍수지탄은 효도하지 못하는 탄식이니까 효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는데 만약에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말이 온다면 뭐 운우지정 이렇게 나왔다. 얘랑 헷갈리니까 운우지정은 부부간의 정이에요. 요거 헷갈리게 낼 수 있지. 그럼 운우지정이 완전히 틀린 거고 풍수지탄은 한 번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해볼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서 틀린 거 예. 근데 만약에 운우지정이 있어. 그러면 얘는 완전히 틀린 거. 답은 5번. 이해됐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적었어요? 자, 요 정도만 가지고 분석 노트를 볼게요. 자, 4층가 54쪽이에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무슨 방식? 대화체 중에서도 말을 건네는 방식. 이따 본문을 쓸게요. 부모에 대한 효 하나만이라도 반, 포, 지, 은, 반포지효. 좋아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반포지은, 반포지효. 월별로 나가는 걸 무슨 채? 월령체. 고요로는 달거리 노래라고 해요. 절기나 명절을 제시하고 그때 자연광을 세시분 소개한 월령체 구성. 고요로 뭐라고? 달거리 노래. 절기나 명절에 맞는 놀이, 계절을 함께 아까 보기랑 똑같죠? 네. 그것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연상의 매개이기도 하는 거죠. 잡가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앞에 거 볼게요. 일단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쪼개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정월이라 아까 정월이로 들렸죠. 네. 정월이라 정월 대보름. 그 다음에 어디 갔냐? 2월 3월 이렇게 나가죠? 네. 자, 그럼 달거리 월령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무엇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계절도 뭐 틀린 건 아니지. 시간의 흐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월이라 15일에 달 구경하는 소년들아 하고 청자를 명시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이 드러났잖아요. 청자를 명시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건네는 방식. 말건방인 거죠. 소년들을 청자로 설정. 네, 청자고요. 그래서 대화 아니다. 대화체 중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 쓸 공간이 없네. 자, 본문 한번 써보세요. 말건방 이렇게 써놓을까요? 아니요, 그냥 다 쓰.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거 어디다 쓰냐? 선생님은 그거 불편하니까.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자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거 크게 봐서 대화 형식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화체 형식이 맞아. 대화 형식은 아니에요. 혜민이 이거 같이 하는 중이냐 다른 거 아니야? 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래. 여기 너네 이거 했던 거든가? 네. 그래. 흉년과 풍년이 들지를 예전에도 할 때 오랜만에 해도 잊어먹었었는데 우리가 달이 슈퍼문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이 지구가 얼만큼 가깝냐 머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아마도 가까이 오면 조수간만의 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가 내리고 이런 거 다 연결이 되나 봐요. 그래서 달의 크기를 보고 올해는 풍년이겠구만. 올해는 흉년이겠구만.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들지 풍년들지를 보기도 하겠지만 달을 보고 부모를 봉양할 것을 생각하라. 명령법이죠? 권장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거 권장이에요. 하지 마는 건 말하는 건 경계.
묶으면 권계. 이건 하라는 거니까 권장 그런 거예요. 신체 발부 손 그래. 거기가 이제 빠진 건 텐데 몸이라든가 뭐 팔다리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받아서 타고났으니 태산같이 높은 덕 부모의 은혜와 하야같이 깊은 정을 어이하여 잊으리요. 물과 이 하가 큰 물을 뜻해요. 강보다 큰 물이에요. 해는 바다고요. 그래서 큰 바다와 같은 정도 하면 되겠어요. 같이 깊은 정을 어이하여 있겠는가. 무슨 법? 서리법, 영탄법. 그리고 부모님이 천세 만세 살아 계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에 불로초와 요거 복례 금강산, 방장 지리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국 전설상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산이에요. 신선이 사는 곳이니까 거기에 불로초 불사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례산, 방장, 영주산의 불로초 불사약을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 즉 천세만세 살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천세만세 살아계실 거라고 믿었지만 신선의 약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지욕양이 친부재라. 자, 이거 잡가로 본다면요. 잡가라고 하는 건 판소리 본 공연을 하기 전에 그 시장터에 온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는데 뭐 재밌는데 하고 모일 만한 이야기를 갖다 끌어 넣은 거예요. 수욕정이 풍부지 이렇게 끊는 거예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조용히 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나 그러나 부모님은 기다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응? 철이 들어서 효도해야지 하는 순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풍수지탄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옳지. 있을 때 잘해요. 그래. 자, 여기 쓰세요. 풍수지탄 써놓을까요? 여기 풍수지탄이에요. 여기 써있네. 풍수지탄. 있을 때 잘해야 돼. 오, 그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막 욕하고 짜증내고 그죠?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자, 우리 여동생이 남이사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큰 작은 누나 남이사 그거를 작은 누나가 할 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었는데 여동생이 이 새끼야 혼내기도 막 그랬었어요. 자, 나나 잘하지 말이야. 자, 공산낙목 빈산에 나뭇잎이 떨어져는 곳에 사실 이게 무덤으로 봐도 돼요. 한줌 흙이 되어 영원한 이별 되겠구나. 될 겁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영원한 이별이 이미 되었구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자 이거 보면 아까 천세 만세 살 줄 알았는데 불로초를 못 얻고 그래서 결국은 빈산에 한줌 흙이 돼서 영원한 이별 됐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씨 물티슈 누구 혹시 있냐? 아 좀 끊으면 안 되는데. 멘트들 못 들어갖고. 괜찮으세요? 운동을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아 고마워요. 자, 자, 눈물을 잠깐 닦고요. 아니 못 써놨다고. 찐이라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고. 자, 눈이 좀 빡빡할 때가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볼게요. 1년 360일에 1일 사친 12시라. 자, 360일이 있고요. 그 360일 내내 곱하기 하루에 사친하기가 12시래요.
사치는 사가 이게 일사자지만 아까 사치니효 할 때 그 사예요.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님 섬기기를 12시 하는 거예요. 그럼 12시가 12시간인가? 24시간인 거예요.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시, 축시, 인시 이런 식으로 각각 2시간씩 곱하기 2시간이니까 24시간인 거예요. 온종일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1년 360일 언제나 부모님을 효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음풍정막하고 소식이 영영 끊어져 슬프구나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아마 돌아가셨나 봐요. 돌아가서 대보름이 돼도 우리 그렇잖아.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거 볼 때, 아름다운 경치 볼 때 생각나는 사람, 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부모님도 그렇고. 응? 그래서 대보름의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 때 계셨는데 이거 해주니까 생각을 한 거죠. 슬프다 이런 거 정서를 절제 옳지 표출한 거예요. 정서의 직설적 표출. 우리 부모는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자 여기 보면 요 구절하고요.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요 구절하고 요만큼이 반복돼요. 그래서 나왔을까? 동일 유사 구절의 반복 안 나올까? 어떻을까?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된다고 있어요. 어딘가 한 번쯤 나올 것 같은데. 자, 유사한 구절 반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달의 끝은 슬프다 우리 부모 뭐뭐인 줄 모르시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달은 그 달을 허송하니 뭐뭐라 뭐뭐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달을 허송하니 2월이라 한식이래. 한식이 이것도 나도 올해 처음 수업할 때 또 잊어먹었더라. 그래 차가운 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한식은 4월로 알고 있는데 4월 5일 4월 5일인데 이게 2월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시풍속이 좀 월이 다른지 어떤지 중국식이라서 자 한식일이 됐는데 그 한식이라는 말 때문에 한식이라고 하는 용어의 유래 그 유래와 관련된 고사를 연상하는 거예요. 자, 그 계자축 고사가 밑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공신인 계자추를 상벌을 주고 이럴 때 계자추를 누락시켰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계자추가 벼슬을 이제 그만두고 부모 어머니하고 같이 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뒤늦게 그래요. 뒤늦게 이제 그걸 알고 근데 이제 안 나오니까 멍청한 놈들이죠. 신하들이 풀을 찌르자. 그럼 살려고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거지. 하여튼 떼놈들 낳고 웃기는 놈들이 하여튼. 자 그래서 근데 나오기 싫거든. 또는 못 나왔을 수도 있지. 부둥켜 안고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만큼은 음식을 불로 데펴 먹지 말아라. 차가운 걸 먹어라. 그래서 한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식일을 맞아서 계자축 고사 이야기를 떠올리는 식으로 지금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연상을 통한 시상 전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연상하는 것도 있는 거고 천추절 임금의 생일을 기념하던 날 그럼 되게 막 흥성거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척막해. 근데 왜냐? 계자추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해됐죠? 원산에 봄이 드니 불탄 풀 산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래도 봄이 되니 속잎 다시 나는구나. 후세 사람들이 그 계자추의 죽음을 슬퍼하여 한식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을 만들었구나. 그 한식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네요. 당우 3대의 성제들도 중국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시대를 만들었던 황제들도
승피백운 하시도다. 저기 있던 흰 구름을 타고 오르셨도다. 죽었다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 너무 거창하게 썼는데 죽었다 이 말이고요. 여산 성백과 무릉춘초. 여산 밑에 보시면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 송백, 무릉에 있는 봄풀. 다 고사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산 송백 무덤 옆에 주로 이런 거 심잖아요. 그래서 여산과 무릉은 여기서는 무덤을 의미하는 걸로 봐도 돼요. 그러면 해석하면 의역하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만고의 영웅도 한 번은 지나가야 하는 곳이래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영웅도 어떻게 된다는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산에 퇴일하니 무서산에 해가 지고 지니 이영백의 사정이요 개인적인 정서고 태행산 외로운 구름 보니 적임거래 생각이라. 뭐가 연결이 안 되죠. 응? 네. 자, 효를 대표적인 인물인가 봐 얘도.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망운지정의 고사예요. 유배지 이렇게 가면서 저기 구름 떠 있는 곳이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인데 하면서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그리워했다는 부모님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운지정이에요. 여기가 망운지정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내신은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이니까 외우세요. 한 글자로 뭐라고? 한 글자로 효. 효사상이에요. 슬프구나 우리 부모 청명절인 줄 모르시나. 자 2월인데 뭐가 좀 저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달 금음 다 지나고 3월이라 삼진날에 아마 3월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비새끼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제비는 3월 삼진날 온다고 그랬잖아요. 응? 여기서 제비는 계절감을 드러내도 된다고 해도 상관없겠어요. 호랑나비 분분히 날아 옛빛을 자랑하는구나. 뭐 이것도 계절감 가능한데 그냥 뭐 다 계절감이 안 나와 있나요? 뭐 이런 건 계절감이. 근데 위에 이미 계절 나와 있으니까 호랑나비. 자, 봄을 묘사한 거고요.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 바람 쏘요. 이게 그 공자의 우측에 있구나. 공자의 제자와 관련된 고사예요.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러니까 다 뭐가 되고 싶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고 높은 관리가 되고 이런 욕심을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냐? 증점 이 양반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공명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지. 응? 뭐 고사예요. 기수에 목욕하고 무에 바람을 쏘이며 이걸 자 아까 판소리를 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체적인 관객이 양반도 있을 수 있지만 판소리는 서민들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서민들이 이 얘기를 알겠니? 모르지. 응?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동쪽 언덕 올라가 휘파람 불고 청룡 일어 시짖는다. 산하는 붉은 비단이요 세류는 푸른 시로구나. 굳이 해석 너무 이게 무슨 의미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봄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요런 거랑 요런 거는 무슨 대비? 색채 대비. 색채어를 대비하고 있다. 좋아요. 다 봄 경치를 묘사한 거다. 랑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촌가의 농부들은 봄을 만났다고 농사 도구를 둘러매고 곳곳에 악나하며 뭐 심기도 해야 되고 모심기가 아니고 모내기가 아니고 그 앞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 뭐 심기 전에 자라게 키우는 이게 하여튼 자 봄에 할 농사 일들이 있잖아요.
뭐 논밭들이 갈아놔야 되고 일단 둘러면 곳곳에 안내하며 백마를 타고 금채찍을 든 소년들은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예쁘게 잘 옷을 차려입은 소년들은 화류춘풍의 흥에 겨워 꽃 피고 보드나무가 물이 오른 봄 흥치에 쌍을 지어 논일 적에 여기저기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뛰어다니고 뭐 했는지 어쨌든 때에 산화 작작 난만개라 산에 피는 꽃이 활짝 펴서 마치 불난 것 같은 거예요. 활짝 핀 것의 모습. 산에는 꽃이 활짝 피었구나. 자, 다 지금 뭐 묘사한 거예요? 그냥 경치를 묘사한 건데 고사가 너무 많이 들어갔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과 관련 없고 아름다운 봄 경치를 묘사한 거다. 이렇게만 보셔도 되겠어요. 슬프도다 세월이요. 이건 또 한탄한 분위기 전환. 요건 아셔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부모님 안 계신 거거든. 응? 이 나오자예요. 내 삶에 있어서의 불쌍함을 슬퍼하고 하니 광음은 세월이에요. 요거 지는 주격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광음이 흘러가는 것이 물과 같아을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늙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애들은 자 요거랑 반대다. 요거하고 논일까지 갈까? 요거하고 나의 처지하고 요렇게 대조해요. 소녀들은 쌍쌍이 다녀요. 또 친구들끼리 다닐 수도 있고. 나는 혼자예요. 되죠? 대조가 되죠?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을 모시나. 답청절이 이게 청명절 이건 청명절에 내가 착각했나 보구나. 청명절이 4월 5일. 아빠 아직도 4월 5일 그랬었는데 청명절 4월 5일인데 좀 날짜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풍 언제 간 게 마지막이에요? 소풍 가니 요즘에? 반별로 가죠. 고1이 마지막에 고1이요. 고2 때는 안 갔어요? 수학여행 갔어요. 수학여행 가지. 3학년 때는 원래 가는 거였는데 없어졌어요. 그래 2학년 때 수련하고 3학년 때 수학여행 가고. 근데 이 새끼들이 꼭 수학여행 가면 술 처먹어요. 사고 나요. 그래서 무섭지. 그리고 요즘은 선생님들이 막 덤태기 쓰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데 가면 싫어한대잖아. 응? 수학여행도 가구나. 그리고 코로나 때 이미 안 가게 많이 됐잖아요. 뭐 코로나 전에도 옛날처럼 단체로 안 가고 그냥 반별로 가고. 맞아요. 소풍도 무슨 뭐 이렇게 우리 때 이랬다? 너네 청학풀장이라고 아냐? 송도 쪽에 있는 거? 네. 거기 가가지고 지금 없어졌는데 너 어떻게 알아? 근데 가가지고 풀장에다가 물 다 빼고 거기다 가둔다? 그 떼학교 밑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돼. 그 위에 올라가고 애들 막 장기자랑하고 그러면 4시간 동안 거기서 앉아서 보고 있어야 돼. 고문이야 고문. 걸어가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고 오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고 4시간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더럽게 힘들어요. 재밌지 그래도. 왜냐면 아기 때니까 재밌지. 그것도 추억이긴 한데. 자 어쨌든 뭐다 그렇게 됐냐? 자 남녀가 이렇게 소풍도 다니고 이렇게 봄에 소풍 가고 하는 게 그 청명절이에요 원래는. 그런 날인데 돌아가셔서 쓸쓸하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을 모르시나까지만 할게요. 좀 더 할까요? 아니요. 까지만 할게요.